안녕하세요, 강코치입니다. 오늘은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회원님을 지도해드릴 때 많은 회원님들께서 유산소 운동에 대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은 언제 타야 하나요? 보통 언제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복 유산소, 두 번째는 웨이트 전 유산소, 세 번째는 웨이트 후 유산소.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복 유산소라고 하면 보통 취침 후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걸 말씀하는데요. 체지방을 분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근손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유산소 후에 빠른 영양 섭취를 해준다고 하시면 그런 공복 유산소를 통해서 손실되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회복된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복 유산소가 잦아지면 어느 정도의 근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빨리 감량할 때나 아니면 내가 극단으로 다이어트를 감량해야 되는 대회나 아니면 바디프로필 촬영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공복 유산소는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두 번째, 웨이트 전 유산소. 웨이트 운동을 하시는 거는 무산소 운동이고요. 우리가 말 그대로 트레드밀이나 사이클 타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유산소 운동이시잖아요. 유산소를 웨이트 전에 타시는 게 효과적이냐 후에 타신다는 게 효과적이냐 되게 말이 많은데요. 보통은 웨이트 후 유산소를 타시는 게 체지방 감량 목적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무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은 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운동이시고요.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당과 지방을 같이 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이트를 통해서 당을 먼저 소비시켜 놓고 난 뒤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감량하시는 게 목적이시라면 웨이트 후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얼마나 타는 게 좋은가 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한번 타시기 시작하면 20분 이상을 타야 된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나눌 때 트레이드밀은 유산소 운동, 덤벨은 무산소 운동, 이런 운동의 종류, 기구로 유산소다, 무산소다 나누는 게 아니시고요. 운동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트레드밀, 러닝머신도 내가 올라가서 한 10초, 20초 내로 걷다가 내려오시게 되면 본인은 무산소 운동을 하신 거고요. 반대로 내가 덤벨, 이렇게 암컬, 덤벨컬을 그냥 2분 이상 계속 그 동작을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되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에서 4분 사이에 유산소 운동의 비율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부터 유산소 운동의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요. 유산소 운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시점은 1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산소는 최소 10분 정도는 타시는 거고, 그때부터 지방이 효율적으로 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타주시면 유산소 운동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어떤 걸 타면 좋은가 라고 또 질문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내가 일단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무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발목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산소 머신의 종류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내 신체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된 유산소 기구를 사용하시면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리티컬, 아니면 크로스핏 박스에서 볼 수 있는 어설트 바이크, 이런 것들은 전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산소에 대한 효과가 더 높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으로 근육량이 많은 곳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체를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죠. 대표적으로 사이클, 스태퍼, 스텝밀 이런 것과 같이 하체를 많이 사용하는 유산소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타면 좋은가? 라고 말씀을 굉장히 물어보는데요. 특히 뭐 트레드밀 타실 때 속도는 몇 놓고 타야 돼요? 뭐 어떻게 타야 돼요? 사이클은 강도를 얼마나 놓고 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 표를 보시면 설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방은 저강도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저 또한 학부에서 지방은 저강도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이 체지방 감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냐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그림인데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시간은 10분 정도 더 길었고요.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이 시간은 10분 정도 더 적었지만, 이런 강도가 높은 트레이닝이 결국에는 체지방 감소에는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시면 유산소 운동을 타실 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유산소 머신을 선택하냐가 두 번째로 중요하시고, 가장 중요하신 거는 유산소를 강도 있게 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오늘은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동안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다고 하면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좀 해결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건강한 운동 하시고요. 몸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강코치였습니다.